어릴 때는 맥주 한 잔이면 괜찮죠라고 운전하는 할아버지 아저씨들 있었고 그래도 요새 잘 지키는 사람들 늘어났어요. 인생 빠이빠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이 일본 정보 채널, 일본에 관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음식, 문화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맞아요. 특히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해서 박하네라는 이름을 많이 듣고 차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줄을 이루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동차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박하네가 뭐 자동차에 관해서는 뭐 교통법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법규? 법규. 예.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각종 딱지란 딱지는 다 떼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경찰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예, 간이 재판 그다음에 경찰서 신세까지 예, 진 그런 범죄자는 아니에요. 예, 전과자도 아닌데 예, 그런 이제 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법규가 빡시기 때문에 엄청 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거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모로 있잖아요. 범칙금, 그 다음에 어떤 대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할까? 일본이나 나라에서는. 예, 그걸 한번 보면서 제가 평소에 방송이 되고 자동차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는 반증을 해드리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냐면은 일본의 공익사단법인 그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입니다. 2020년에 일본의 교통사고 발생이 30만 9천 건, 예, 그 중에 사망으로 이어진 게 2,839명.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네요. 예. 그래서 교통사고가 30만 건 일어나는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 감이 안 오잖아요. 예, 그걸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짜잔. 대한민국, 예, 이 나라 지표,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 2019년 기준 22만 9천, 사망자 3,300명이네요. 그러니까 언뜻 보더라도 일본보다는 교통사고 건수는 적은데 사망사고는 많네요, 한국이. 오, 그렇구나. 그리고 당장에 일본의 자동차 보유 대수 8,200만 대, 대한민국 자동차 보유 대수, 등록 대수 약 2,400만 대. 일본이 차는 3배 이상 많은데 교통사고가 3배 이상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건당 건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부터 해가지고 한국은 6.5명, 일본은 2025년 뭐 2.54명, 2.2명 이런 식으로 3배 정도 교통사고 사망 건수, 교통사고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적어진 게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뭐 있잖아. 뭐 엄청나게 법규를 잘 지켜요. 사람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성숙해요. 아, 일본인들의 이런 민도는 어마무시해. 이래서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2010년에 비해서 2020년 교통사고 건수도 줄이고 사망 건수도 줄였냐가 아닙니다. 목을 쪼아요. 일본 운전 한번 잘못했다가 흔히 말하는 폐가 망신까지는 아닌데 본인의 인생 계획이 꼬일 정도가 되거든요, 일본에서도. 예, 그래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 있는지 몇 개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일본도 제1차 교통전쟁. 그리고 제가 어릴 때도 교통사고 많다는 뉴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프를 보면 그런 것 같네. 그렇죠. 일본은 한때 16,000명까지 찍고 그냥 내려가다가 한 번 더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사망자 수 11,000명 찍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최근에 많이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일본 경찰청 일하는 사람들도 서에서 일하는데 사망사고, 사건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야, 이번에 진급, 이번에 상부 보고, 와, 난리가 나. 이래가지고 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뭐 단속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일본 여러 가지로 뭐, 그거 있잖아. 거쳐가지고, 많이 줄이게 된 겁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일본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차량 대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운전자들의 이게 성숙해 저타부터 이래가지고 듣기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올가매는지 제가 좀 대표적인 걸로 몇 개 좀 들고 왔습니다. 일본 경시청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속 있잖아요. 범칙금, 고속도로 규정 속도의 35km, 40km 미만으로 오버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1,000엔이니까. 예, 대형차는 우리나라 돈 40만 원. 보통 차는 35만원, 오토바이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야 되고, 또 나오죠, 여러분. 15km 미만의 과속도 잡거든요. 예, 이게 대형차가, 이거, 우리나라 또 12만원, 그 다음에 보통 차는 9만원, 그 다음에 뭐 적재물, 과적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과속에 대해서도 돈을 이렇게 많이 이제 부과를 칩니다. 아니, 친구야.
그래봤자 고속도로 뭐 100km 이 정도 되는데 35km 뭐 40km 추가해가지고 140km 그거는 솔직히 해야지. 그게 뭐 올가매는 거야.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아우토만 일본 땅도 좁다 도로가 좁다면서 느끼잖아요. 여기서 일본의 무서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로 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토 익스프레이 홋카이도 동쪽 고속도로를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이래가지고 고속도로 운영,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안내를 치는 거예요. 안전속도를 지킵시다. 사망사고의 10%가 과속에 의한 겁니다. 우리 도토 익스프레이 홋카이도 동쪽 고속도로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서는 최고 속도가 시속 7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날씨 약화나 공사 규제 구간은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공사는 알겠다. 날씨 악화가 뜹니다. 홋카이도에서. 눈이 오면은 50km예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눈이 안 오더라도 최고 속도가 시속 70km. 구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구간만 그러냐? 아니죠,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자랑스럽게 홋카이도에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우리 이 정도로 단속한다? 자랑으로 내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입니까? 규제 속도 70km, 80km 규제예요, 여기는. 여기도 70km, 80km, 100km인데 변화합니다. 여긴 100km, 여기는 70km, 80km, 100km. 자, 답이 나오죠. 100km 구간에서 이거 140km 쏴가지고 이거 걸리면 내가 인정을 해요. 달릴 때 분명히 저기까지 100km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70km 구간이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 걸리시는 거예요. 이게 함정을 무지하게 많이 파나요. 이게 홋카이도 고속도로거든요. 이 구간이 100km가 되다가 여기도 100km, 70km, 80km, 70km 이런 구간이 되거든요. 걸리면은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지금 날씨가 이 모양 이 꼬라지라서 이건데 잡아요. 그리고 숨어있다 와서 잡아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경찰차가 뒤에 있으면은 거의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이 동네에서. 왜? 본인은 모르겠지만 이미 당신이 타고 있는 시속은 70km, 80km 혹은 50km로 제한이 된 고속도로거든요. 홋카이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도 고속도로마다 제한 속도 있고 그렇죠. 날씨가 다르면 제한 속도가 바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일반적인 일본 고속도로인데 일본의 수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80km라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일반 고속도로는 100km 전체적으로 보면 있는데 이 100km가 기본이 100km란 말이지. 쪼매난 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회전 간판 같은 게 동그란 요 정도 이정표 있잖아요. 이걸로 표시를 해놔요. 50km, 70km, 80km를.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 낚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항상 일본에 거주하신 몇몇 사람들이 야 오상 거짓말 치지마 나는 걸려본 적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 꽤 있어요. 나는 빨간불에 길을 건너더라도 한 번도 무단횡단으로 걸려본 적 없어 라는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있으면 잡아요. 물론 과속뿐만이 아니라 횡단보도 위반 여러 가지 이제 급제동 금지 위험부터 이런 벌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벌금뿐만입니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벌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살인 운전부터 해가지고 벌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막 하거든요. 음주운전도 이런 식으로 벌점이 돼 있고 이 벌점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빡신 편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벌점 6점이면은 30일 그거 면허정지. 9점부터는 60일 면허정지. 12점부터는 90일 면허정지. 15점부터는 1년 면허 취소네요. 이런 식으로 줄을 많이 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운전면허 취소 걸리면은 결격 기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70점을 오버를 해. 그러면은 이건 좀 제일 빡신 건데 10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 못해요. 그 다음에 밑에도 있잖아. 3년짜리도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면허 취소된 적이 있냐? 2번 있다, 3번 있다 이러면 이게 점점 허들이 낮아져요. 35점이면 6년 면허 취소가 되는 거야. 거기다 이 벌점이 여러분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이 짜져요. 이걸 일본 경찰이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 신호 위반 2점, 사망사고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니까 너 20점, 그 다음 뺑소니 35점, 합계 57점. 이런 사람이 자동차 타면 안 돼요. 오사. 음주운전 35점, 상대방이 죽었다. 그 다음에 20점, 그 다음 뺑소니 35점. 그러니까 뺑소니는 35점이니까 운전면허 취소 3년, 뺑소니 한 방으로. 그리고 거기서 아까 나오잖아요. 이런 컴비네이션. 야, 위험운전, 치상도 이래가지고 이게 뭐든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도 음주운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그다음 차량 안전 부주의, 기물 파손 하면 이게 아까 이 점수가 있잖아요. 이 점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은
약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트가 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일본에서 이걸 두고 엄격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나오잖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있잖아. 제가 어릴 때는 있잖아. 맥주 한 잔이면 괜찮죠라고 운전하는 할아버지 아저씨들 있었고 안전벨트도 귀찮다고 해서 안 하는 분들 꽤 있었어요. 어릴 때까지는. 그래도 요새 그런 것도 잘 안 보네요. 잘 지키는 사람들 늘어났어요. 그 배경이 지금까지 오상이 얘기한 거 조금 관련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이랑 뭐 다른 게 이런 결격기가 붙어서 많이 있지만 좀 더 이제 좀 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이거 주 후쿠오카 대면 총영사관에서 일본 가시는 한국 분들 조심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이 처벌 기준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면은 면허 정지 90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상이면 면허 취소 2년 그 다음에 벌금이랑 이건 따로 들어가고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빡십니다라고 써놓는데 이게 좀 다르죠. 한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 퍼센트로 가는데 일본은 이런 밀리그램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기 쉬운 자료가 여기 상대 이런 것도 들고 오네. 방송하다 보니까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 관련 입법평가 여기서 보면은 대충 홉 1리터당 알코올 농도 0.15mg은 0.03%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떤 느낌이냐? 그렇죠. 0.05% 이상이면은 면허 취소 2년이에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좀 약간 약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면허 취소 2년 당할 거는 여기는 벌점 100점으로 가요. 한국에서 면허 취소 당할 정도로 마시려면은 일본에서는 입건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강화가 된 건데 그래도 일본이 빡셔요. 일본에서 음주운전 하면은 기본적으로 면허가 날아간다 보면 됩니다.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결격 기간도 생기기 때문에 뭐 한 5, 6년은 운전을 못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음주운전을 막아둔 거예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아니 오상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보면은 있잖아. 이니셜 D라든지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레이싱 하는 것도 일본도 레이서들 많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그런 건 다 허상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때 지나가던 트럭에 치여가지고 눈 떠보니까 용사님 일어나세요 이런 이세계로 전생되면은 그럼 똑같이 트럭 치여서 죽으면 이세계가요? 그건 아니잖아 일본에서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나오는 컨텐츠 애니메이션 만화에 나오는 이 레이싱 같은 거는 어디까지나 픽션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못 모르고 인생 빠이빠이 해요. 흔히 말하는 전당포에 본인 인생을 맡기고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교통사고를 줄이고 상사를 줄이고 하는 게 법제적, 그 다음에 행정적부터 해가지고 벌금도 내고 사람들에게 좀 목을 좀 졸라매고 아까 고속도로 같은 것도 어떻게든 함정을 파가지고 70km 구간, 50km 구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아유 속도 적당히 내셔야죠.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올가맨다는 게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 일본에 이런 식으로 성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아까 이거 보여드린 대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사고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막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민도가 높다. 일본 사람들이 뭐 착하다가 아니라 원래 일본도 카오스, 교통 전쟁을 하던 나라였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돼? 법으로 매고 얼마만큼 하면은 때린다. 너 이렇게 하면은 너는 앞으로 운전 못해. 하기 때문에 일본의 교통법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그렇죠. 박간의 방송에 항상 영상에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제로백이라든지 코너링에서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차가 얼마나 빠르게 100km 이상의 고속 주행 성능이라든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왜? 그런 거 신경 쓰는 친구는 이미 일본의 도로 위에 없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는 친구들은 집에서 게임하고 있거든요. 왜? 면허 못 따니까. 따더라도 이미 면허를 어떻게 돼? 취소를 당했으니까. 어디까지 그런 건 게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고 일본에서 운전을 한다는 개념은 어디가 이동수단 그 다음에 뭐 가족을 태우고 짐을 싣고 뭐 레저를 한다든가 어디까지나 뭐 간편하게 즐기는 그런 수단을 하기 때문에 카라이프의 생활이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물론 레이서를 즐기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인생을 전당포에 맡겨두고 다니는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법제에서. 예.